안녕하세요. 엉클즈 돈돈 주간경제 뉴스입니다. 자, 이제 뭐 8월도 마지막에 접어들었는데 코로나로 다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선택한 뉴스가 뭐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제가 선정한 뉴스 가지고 한번 세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제 뉴스 보죠. 짐 로저스 쇠퇴하는 일 한국 경쟁 상대 안 돼.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통일 후에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평가도 곁들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38선을 개방해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된다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로저스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베 일본 총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으니까 뭐 이런 국제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 한 얘기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매일 엄청난 부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경을 개방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천연자원을 얻어서 중국과 국경지대에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 또 다른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로저스 회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하고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저먼트 회장하고 같이 3대 세계 투자의 대가들이거든요. 뭐 나이도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면서 투자 업계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하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들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저스 회장은 과거부터 통일 한국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통일 이후에 10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지난해 11월에 왔을 때도 38선이 무너지면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천연자원 놀라운 파급력을 낼 것이다. 뭐 일본은 반면에 도쿄올림픽 이후에 쇠퇴할 것이고 일본의 부채는 점점 더 커지면서 일본을 잠식시킬 것이다. 자기도 7, 8년 동안 보유했던 일본 주식을 모두 팔았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 발표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했는데요. 일본과 비교하는 한국 경제는 항상 관심거리입니다. 엉클조가 원포인트 코칭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의 분석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3인의 투자 대가가 말한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은 통일 후 값싼 노동력, 천연자원, 한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과 인접한 시장, 통일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통일만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인 어떤 협력 단계에서 개방만 된다면 통일하고 유사한 경제적인 효과는 낼 수 있겠죠. 반면에 일본에서 때는 인구 감소, 부채 증가,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이후에 급격한 쇠퇴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일본의 부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상당히 최고 수준의 미국보다도 더 높은 국가 부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비 상대적인 어떤 열세, 그다음에 절대적 약화와 한국에 비교해 보자니 자기가 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뭐 아베 총리까지 한국의 그런 막강한 파워를 두려워해 가지고 개방되는 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투자자가 보는 경제적 강국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본과 기술, 노동, 그다음에 천연자원, 시장 뭐 이런 것들이 경제 강국이 되는 요건이라는 걸 좀 기억하신다면 기분 좋은 뉴스니까 막 이 정도로 제가 너무 자화자찬하면 뭐 일본에 또 화낼 수 있으니까요. 자, 국내 경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방역 혼란 부른 경제 조급증. 제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좀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가 확장되면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리저리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한국 경제의 3분기 반등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농어촌 관광 30% 할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숙박, 여행 6종 할인권, 그래가지고 그 외식이나 뭐 관광, 여행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수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사람들도 굉장히 그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울증 뭐 이런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니까 이런 내수를 좀 진작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할인권을 발행하고 쿠폰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발행 중단, 뭐 이렇게 갑자기 확장 모드에서 축소 모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뭐 IMF도 칭찬했듯이 2분기까지 잘해왔으니까 3분기에만 조금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성장률이긴 하지만 IMF나 이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악화가 되니까 장마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고용 악화, 뭐 수출도 감소하고 그다음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해외 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플러스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국민적인 혼란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은 그것이 더 단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결국 내수 소비는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방역과의 어떤 저울질에서 방역을 풀면 내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수가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그 조급함의 경기 부양책의 반대 효과가,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는 뉴스입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코로나 시대 경제 성장률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해외 무역의 한계, 이거는 뭐 투자를 해도 해외 무역을 우리는 나름대로, 수출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으로 가능한 내수 쪽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서 1, 2, 3단계를 좀 잘 관리를 한다면 내수 시장이 살 거다라 해가지고 방역 강화와 소비의 반비례 관계, 정책의 갈등 속에서 이제 정부가 소비 활성화 정책을 폈었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뭐 막 풀다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니까 방역 강화에서 소비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최선의 방역이 최선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조급함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3분기 경제 성장률 목표라다 보니까 1년 정책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묘미가 방역 정책과 그 내수 진작 정책의 그 양쪽을 잘 저울질해야 되는, 시속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뭐 코로나 위기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도 조금 살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이러면 뭐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화내시겠지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뉴스 내용, 금융상품 여러분들 동고민 좋습니다. 댓글로 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좀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사연을 기다리면서 엉클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